코로나19 시기에 중국에서 2,600명의 탈북민들이 체포되어 가지고 북송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600명의 탈북자들을 이미 북한으로 북송해서 저희가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고, 또 2,000명의 탈북민들은 현재 중국의 억류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저 지성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이 결의안을, 강제 북송 반대 결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고 법안 소위에서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이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민단체 또 교계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영혼육이 강도당해 모든 자유와 인권을 빼앗기고 지옥과 같은 고통으로 살다가 진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비극이 지금 저 북한이라는 땅덩어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북한 백성들은 70년 넘게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김실가의 노예로 유린당하고 참혹한 고통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한 백성들이 이 고통을 세상에 알리게 하시려고 중원자들을 선택하여 북한 땅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20년 넘게 김일성과 김정일과의 노예로 참혹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다가 두만강을 넘어 탈북하게 된 김정혜 목사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오던 중에 저는 중국 영길공안에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제 북송 당하면 끔찍한 고통을 당할 것을 알았기에 중국 공안에게 제발 북송만은 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간절히 울면서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은 저를 강제 북송시켰습니다. 북한 언성부에 강제로 북송된 저는 젊은 남자 보이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온몸에 실어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게 강제로 옷을 벗겨야 했고, 말로 표현하기도 수치스러운 성적 조롱을 당하면서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앉았다 일어섰다 수백 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도 먹으면 장이 파열되어 먹지 못하는 썩은 악취 냄새나는 퍼른 죽물 몇 숟가락을 주는 것을 먹고 심한 장염과 구토와 설사에 콜레라라는 전염병까지 걸려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방치하였다가 죽으면 거적되게 말아 시체더미에 태워질 뻔했는데 그날 밤 기적과도 같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언성보위부에서 감방 안에 제가 갇혀있는 그 감방 안에 쿵쿵 하면서 때리는 소리와 함께 남성의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비명소리가 들려지다가 조금 후에 저희 감방 안에 갇혀있는 한 할머니 이름을 부르고 그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더니 2시간 후에 그 할머니가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통 속에 울부짖던 그 남자가 할머니 아들이었는데 간수들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때렸는데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매를 맞아 피를 토하며 피범벅이가 되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었고 그 아들을 손으로 묻을 수도 없고 너무 기가 막힌 현실에 그 아들은 시체더미에 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북한 보위부의 실상입니다. 북한 감옥은 생사람을 죽이는 인간 도살장입니다. 지금 중국 공안에 잡혀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당하면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적같이 살아서 대한민국으로 왔지만 저희 큰 남동생은 북한 감옥에서 끔찍하게 매 맞아 생죽임을 당했고, 저희 막내 남동생은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생사 여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공안에 잡혀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제로 호소합니다. 저들이 우리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 당하면 이렇게 생죽임을 당하고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뱀과 쥐와 구더기를 주워서 먹었다고 때려 죽이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시체를 방치하다가 태워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저 북한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탈북민들을 저기에 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강제 북송을 제발 막아주세요. 강제 북송을 막는 그 법을 통과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땅으로 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한민국에 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최태성 전도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북송되어 북한 감옥에서 죽은 누나의 그 마음을 대변하여 저 중국 시진핑 주석과 또 중국 정부에 호소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에서는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있다는 슬로건 아래 제19회 아시안게임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10월 9일 중국 정부는 아시안게임이 열의가 채 식기도 전에 600여 명의 탈북민들을 북송시키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아시안게임이 정신과 배치되는 지극히 반인륜적인 행위이며 또 유엔 난민협약과 같은 국제법에도 위배된다. 더욱이는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인류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참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리는 인간의 양심과 선의의 마음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에 이 호소문을 보낸다. 현재 북한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현대판 아우슈비츠 집단 수용소이다. 북한의 모든 백성이 하나의 창살 없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으며 더욱이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민들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온갖 고문 속에서 나치의 집단 수용소보다도 더 가혹한 인권 유린과 또 죽은 공개처형과 같은 극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도 참을 수도 없는 슬픔이며 고통이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의 부모이며 또 자식이다. 시진핑 주석에게도 부모가 있고 딸 자식이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모든 영도들 역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있는 자식으로서 또 아들과 딸을 둔 부모로서 탈북민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어찌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시진핑 주석의 딸이 탈북민들과 같은 처지에 빠진다면 중국 정부의 영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처지에 놓인다면 죽든지 살든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모르쇠로 이겨낼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모두는 국가와 체제, 신앙과 직업, 돈의 유무를 떠나 자유와 인권이라는 공통된 지위를 누려야 하는 인간이기에 탈북민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이 시간 나는 이곳에 모인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과 전 세계 인류의 양심의 목소리로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 더 이상 탈북민들을 죽음의 현대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는 반인륜적이며 비양심적인 행위를 그만두라. 부모된 자, 자녀된 자로서 자신들의 처지를 잊지 말고 탈북민들을 국리로 여겨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과 자유세계로 보내라. 그것만이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가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양심적이며 선의의 행동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탈북민들의 북송을 막고 그들이 부모와 처자, 자녀의 품으로 돌아와 인간답게 살기를 바라는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중국의 차후 행동을 눈여겨 주시하고 있으며 더 이상 북송과 같은 반인륜적 행위를 그물칠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의 정당한 이 요구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탈북민들을 추가로 북송한다면 2천여 명의 탈북민 가족들과 전 세계 인류의 마음을 외면한 것으로 인해 더 이상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중국 당국에게는 밝은 미래란 없을 것이다. 북송 위기에 처한 2천여 명의 탈북민 북송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23년 11월 27일 대한민국 서울. 네, 저는 탈북민과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며 탈북민 목회자님들을 지원하는 북클럽의 오창화 대표입니다. 북클럽 멤버 중 탈북민 가족이 코로나 기간 중에 탈북을 시도하다가 중국 감옥에 억류되었기에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그 탈북민 가족이 겪고 있는 심적 고통을 곁에서 봐왔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지난 6월 13일 미국 의회 초당파 기구인 미국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 CECC는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하여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된 탈북자가 2천여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 강제 북송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습니다. 위원
위원 회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만일 이들이 북으로 송환되면 심각한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해달라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미국 청문회 CECC의 진술이 언론에 실리면서 많은 탈북민 단체들이 더욱 힘을 모아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지난 6월부터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집회를 열었고 그동안 수많은 국내 언론사에 눈물로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바로 다음 날 중국 공산당은 탈북자 600여 명을 북송함으로 많은 관련 당사자들과 관련 단체자들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고 우리들에게는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은 대한민국 시민을 포함 북한의 2천여만 명의 시민들과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이 한 명도 아니고 무려 600명이 강제로 북송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 국가가 한 조치는 통일부에서 유감을 표명한 것과 중국에 엄중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국가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자국민이 억류되어 죽음에 직면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 존재의 목적입니다. 지난 1999년 러시아 측에 체포되었던 7명의 탈북민이 유엔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던 불행한 일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 집중하여 대서특필하여 주셨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론의 정보를 통해서 함께 분노하였습니다. 결국 외교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를 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외교부 장관이 경질을 당하였습니다. 강제 북송당한 사람을 구출할 수는 없었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이 그 당시에 조금은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7명이 아닌 600명이 강제 송환되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도 언론도 너무나 조용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600명이 사지로 내몰린 지 6주가 지났는데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조차 민주당 의원의 추가 정보 요구로 무산되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당과 정치인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걱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외면시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북한 공산당 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는 다수의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언론에 호소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안타까운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죽음 앞에 내몰린 강제 북송당한 탈북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전달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강제 북송당한 탈북민은 북한 감옥 영하의 온도에서 탈북했다는 이유로 벌겨벗겨지고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이러한 비참하고 안타까우며 비통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려야만 대한민국 정부도 국회도 움직일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도 대한민국 언론의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서 현재 중국에 억류된 2천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지 않고 자유를 줄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언론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외쳐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는 바른교육 교수연합 대표 이용희라고 합니다.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회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탈북민 우리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지껏 탈북민들 가운데 강제 북송돼서 고문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분은 단 한 명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 유엔에서 북한 인권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세계 노예지수 1등 국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한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노예처럼 사는 국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이 북한 인권을 조사하고 난 후에 IOC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그 이후로 지금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찬반 묻을 필요도 없이 그냥 다 전체 합의로 해마다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9년째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헌법상 대한민국 동포고, 동포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인권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우리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합의하고 통과시키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은 바꾸어 말하면 국제적인 망신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보수 진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U 같은 경우는 북한 인권 결의안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항상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앞장서서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빠질 때도 선진국들이 나서서 이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세계 6대 군사 강국이라고 하고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됐는데, 왜 인권 문제에서는 뒤로 후퇴하고 특별히 3대 세습 독재하에서 고통받는 우리 북한 2600만 동포들과 중국에서 도망다니고 팔려다니고 쫓겨다니는 탈북민의 인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합당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뉴스에 나온 바에 의하면 외통위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탈북자 숫자를 알려달라,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결의안의 채택을 반대하기 위한 교묘한 작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유엔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있어서 그렇게 통과를 시켰습니까? 중국이라는 데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돼도 고문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중국이 정확한 숫자를 내지 않는데 우리가 많은 인권단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뉴스 정황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서 EU와 유엔이 그렇게 전원 합의로 이것을 북한 인권을 외치고 있는데, 당사국인 그것도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인권 문제에 있어서 교묘하게 태클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명의 외통위 의원들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됐을 때 우리 2600만 동포들이 와서 중국에 숨어있고 도망다니고 팔려다녔던 탈북민들이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나의 노예 생활과 나의 고통이 더 깊어졌다고, 더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면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3대 세습 우리 김정은 독재자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2600만 우리 북한 동포들과 우리 탈북민들과 이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 마땅히 입을 열어야 됩니다. 지난 11월 5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강제 북송 반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원일치로 그렇게 통과가 되었고, 곧 12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통과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유엔 국가들의 바람이고 염원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당사국인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다수정당인 민주당에서,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 인권에 역행하고 우리 동족들의 고민을 외면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이번에 다시 생각해 주셔서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해 주셔서 국민들의 마음도 풀어주시고 여기 있는 탈북민들의 마음도 풀어주시고 이것이 통일로 가는 좋은 디딤돌과 길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